정의당 입장에서는 6석의 의석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크게는 두 가지 방향에서 상임위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민생위기 극복과 관련돼서 정의당이 해야 될 역할이 많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자리 문제나 해고의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최저선을 지키고 있는 사회 안전망 확대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환노위 복지,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는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저희 정의당이 그린 뉴딜을 통해서 주도해 가자라고 하는 공약을 발표했고, 그렇죠. 그런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기재위나 국토위, 산자위 등의 상임위를 배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지금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고, 또 특히는 이제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었을 때 어떻게 이분들의 삶을 지켜낼 것인지. 그래서 이미 총선 때도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된 의제를 저희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던졌죠. 그리고 이러한 측면들이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제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논의가 계속 진척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20대 국회에서 예술인들을 포함하는 전국민 고용보험법이 개정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설계가 지금 필요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나 민주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지금 당장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한 자영업,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단기간 근로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점진적으로 그러면 자영업자를 어떤 식으로 점진적으로 편입을 시킬 계획인지, 또 그분들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는 또 얼마나 되는지, 이런 논쟁으로 사실은 시간을 상당히 허비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정의당이 어제도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만, 워낙 다양한 일자리와 또 다양한 소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고용보험 설계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득을 기준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많은 분들이 그럼 자영업자들의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는 의문들을 많이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발표한 토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국세청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더 지금 소득을 갖고 있는지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탈세를 하거나 뭐 소득을 속여서 제출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크게 크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영업자분들 대다수가 사실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소득 기준으로 할 경우에 그것을 구간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그러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설계를 다시 해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 지원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정의당도 물론 찬성을 합니다. 기업을 살려야 또 국가 경제가 사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총선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IMF 때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기업을 살린다고 공적 자금을 정말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결론은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다 내몰렸고 오로지 산 거는 대기업이나 기업이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기업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게 기업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고,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게만 그러니까 약속하는 기업에게 정부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기업도 살고 결국 기업을 살린다라고 하는 명분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린다라고 하는데 그럼 함께 일하고 있는 1차적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기간산업 20대 국회에서 기간산업에게 지금 공적 자금 투입과 관련된 결정을 내렸는데 아시아나에 지금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가 이미 2,000명 정도가 지금 정리해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기관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에게도 정부 지원이 되는 측면에서는 해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정의당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위기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다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냐면 코로나19에서 정말 우리가 재난기본 지원금도 받아보는 지금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재난기본 소득도 하자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만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거는 불평등을 과감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들을 설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 위기는 사실은 환경위기이고 기후위기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염병 위기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향후에 기후위기가 몰고 올 재난을 생각해보면 사실 코로나19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그린 뉴딜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린 뉴딜과 관련된 5대 입법을 21대 정의당 입법과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책 발표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 당선인들 워크숍에서 1차적으로 좀 논의하고 있는 거는 그린 뉴딜과 관련된 5대 입법을 21대 정의당의 입법 목표와 과제로 좀 삼고 있고 특히는 대통령께서도 한국형 뉴딜, 뭐 디지털 뉴딜을 얘기하시다가 정의당이 그린 뉴딜을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린 뉴딜을 또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 정책을 또 가져가시더라고요. 어쨌든 정의당 입장에서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두 가지 측면,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줄 가치가 있는 그린 뉴딜을 저희 정의당의 새로운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고 노회찬 의원님이 입법 발의도 하셨던 내용이고 그리고 사실은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는 정의당 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조속히 공수처가 신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는 필요성을 제기한다던가 또 본인들이 권력이 없었을 때는 마치 그 권력을 통해서 본인들이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탄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국민들께서 공수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이유가 있다. 사실은 어느 누구도 감히 덤빌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사법개혁, 검찰에 대한 변화를 국민들께서 요청하신 거고 사실은 이번 총선의 심판의 결과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통합당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좀 바꿔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